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4번 데이터 스텝과 프락 스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2번 동영상에서 프락 프리퀀트하고 프락 민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원래라면은 이제 좀 더 차근차근 해가지고 이제 스텝에 데이터 스텝과 프락 스텝이 있는데 이제 데이터 스텝은 이렇고 프락 스텝은 이런데 프락 스텝에 민즈랑 뭐 프리퀀트 이런 게 있습니다. 요런 순서로 갔어야 되는데 제가 좀 저때 당시에는 당장 이제 뭔가 결과를 조회하실 수 있고 데이터를 뭐 빈도나 아니면 기초 통계량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에 좀 제가 차관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게 먼저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세스 프로그램의 어떤 명령어 중에서 기본적으로 스텝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본적으로 제일 크게 데이터 스텝이랑 프락 스텝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4번 동영상은 이걸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석을 많이 다는데 뭐 R 코드에서도 주석을 달고 세스 코드에서도 주석을 달고 그리고 뭐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IT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 이제 뭐 자바나 C++ 언어를 이제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다 주석을 달죠. 왜냐하면은 어떤 작성한 코드에 대해서 이 코드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로직으로 그 작성이 되었는지 설명을 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스에서도 주석을 다는 방법이 있는데 이 주석을 다는 방법은 뭐 간단하지만 이제 단축키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주석을 세스는 양쪽에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치고 있으면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주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스텝이랑 프락 스텝을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스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감이 오시겠지만 데이터 스텝은 말 그대로 데이터를 정의하거나 데이터를 핸들링하거나 뭐 가공하는 그러한 스텝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스텝은 시작이 간단한데 뭐 데이터로 시작해서 런으로 끝나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요. 요거를 바로 제가 코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데이터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 런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 스텝의 한 스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즉, 데이터로 시작해서 런으로 끝나는 요게 하나의 스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데이터 스텝으로 데이터를 지금 정의를 하는데, 이 데이터는 지금 워크 라이브러리의 리절트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를 정의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풋으로 어떤 변수를 넣어줄지를 정의를 해주고 있는데 클래스 변수, 네임 변수, 스코어 변수를 정의를 해줍니다. 즉 이게 지금 변수가 이름이 되고 요 달러 표시가 붙은 거는 이 클래스라는 변수는 문자형이다 라는 걸 의미를 하고 마찬가지로 이 네임 변수도 문자형이다 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스코어는 지금 아무런 게 뒤에 돈 달러 표시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숫자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밑에 넣어준 데이터도 보시면 클래스에 들어가는 거는 문자형, 네임에 들어가는 것도 문자형, 스코어에 들어가는 건 숫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카즈는 이제 이 데이터를 넣어주기 전에 이 데이터를 넣어주는 이제 옵션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 진료 기록 차트 같은 거 이제 진료 카드 기록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카드 단위로 넣는다 해가지고 이게 카즈로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이제 요거는 까먹지 않으실 거고 그래서 요건 콜론으로 마무리를 해주고 런으로 최종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게 뭐 데이터로 실행을 해서 시작을 해서 런으로 끝나는 요거는 이제 세스의 데이터 스텝의 어떤 그 약속이고 이제 문법이니까 요거는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하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었고 지금 워크 라이브러리에 만들었으니까 라이브러리에 가보시면 리절트라고 하는 데이터가 생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리절트 데이터의 속성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문자형, 숫자형으로 했기 때문에 문자, 숫자형 이렇게 정의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데이터 스텝의 어떤 기본적인 형태가 되겠고요. 그럼 반대로 이제 프락 스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데이터 스텝은 데이터를 정의하거나 핸들링하는 데이터 스텝. 그러면 프락 스텝은 이제 프락 스텝에서 프락은 프로시저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시저라는 뜻이 직역을 하면 과정이죠. 그래서 뭔가 프락 스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든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뭔가 어떤 결과나 뭐 요약치나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뭔가 이제 하는 거죠. 어떻게 조작을 해서 그 결과물을 보는 그런 게 이제 프락 스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간단한 게 프락 프린트죠. 자, 요건데요. 이제 프로시저 프락을 돌리는데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는 프린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워크 라이브러리에 있는 리절트 데이터를 프린트해서 보여달라라는 프로시저가 가장 기본적으로 쉬운 프로시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행을 하면 그냥 저희가 만든 요 데이터를 그대로 저희가 만들었던 요 데이터를 그냥 그 결과창에 보여주는 프린터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되게 간단하죠.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2번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프락민즈를 돌려보겠습니다. 이제 프락민즈는 말씀드렸던 게 어떤 연속형 변수에 대해서 기초 통계량을 볼 때 해당 프로시저를 사용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제 프락민즈 스텝을 돌리는데 워크 라이브러리의 리절트 데이터를 가지고 돌린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그 산출을 하고자 하는 것은 베리어블의 스코어로 이렇게 연속형 변수를 정의를 해줬고 이 스코어를 점수를 이제 평균을 기초 통계량을 볼 건데 클래스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 클래스에 클래스를 지정을 해주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명령어를 돌리게 되면 이제 클래스별로 스코어의 어떤 기초 통계량을 산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실행을 해보시면 클래스별로 A반, B반별로 이제 기초 통계량을 산출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동영상에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자 했던 거는 이제 세스 프로그램은 크게 데이터 스텝과 이런 여러 가지 프락 스텝들이 있다. 그래서 데이터 스텝은 데이터를 만지작거리는 거, 그 다음 프락 스텝은 뭔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를, 분석을 돌리는 그런 스텝이 된다. 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주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코드라는 게 가독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만든 코드를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아, 이 코드 이래서 만들었고 여기서 왜 이렇게 정의를 했구나 라는 거에 이해를 해줄 수 있게 코드를 짜야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거는 그 뭐 반별 데이터의 반별 수학 점수 뭐 이렇게 할까요? 수학 점수다.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달아주면 이제 어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요 데이터 스텝은 요런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요 주석은 주석이기 때문에 어떤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영향이 없고요. 이렇게 지금 돌려도 이거는 그냥 주석 처리가 되기 때문에 즉 이렇게 슬러시 별 슬러시 요 사이에 있는 거는 주석 처리가 돼서 아무런 코드에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아까 제가 칠 때 요거를 일일이 다 이렇게 쳤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요게 너무 귀찮으니까 이제 단축키를 쓰면 되죠. 이런 식으로. 단축키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축키는 어떻게 쓰냐면 이제 다시 해볼게요. 이제 주석을 달 거죠. 그래서 뭐 반별, 수학 점수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단축키를 컨트롤 슬러시를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슬러시. 그래서 컨트롤 슬러시가 저희 컨트롤 키 있죠. 컨트롤 키하고 요 슬러시를 동시에 눌러주면 이렇게 바로 요 주석이 바로 생겨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취소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 슬러시를 하시면 이게 또 바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바로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슬러시를 하면 취소가 되고요. 컨트롤 슬러시를 하면 다시 주석이 채워지고요. 그래서 요 주석 기능, 세스에서 주석 기능은 이게 참 편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코드를 했는데 뭐 요 코드는 쓰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이거를 주석 처리를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다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일일이 다 주석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면 거의 뭐 이거는 완전 노가다인 거니까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영역을 잡아서 컨트롤 슬러시 하면 주석이 한꺼번에 잡히고
근데 뭐 다시 봤더니 이걸 써야 된다. 그러면 이거를 주석을 다시 해제하는 건 컨트롤 시프트 슬러시. 요거 댓글로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여기 동영상에서 알려드리면 될 것 같아서 같이 넣게 되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